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자분들은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남자친구의 키, 외모, 돈, 대접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지만 결혼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한테 대접받는 것만 포기하면 그냥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만 대해줘도 동성 여자친구한테 대하듯이 딱 그 정도만 상냥하게 남자친구를 배려해주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이 가능한데 그걸 못한다고? 왜? 여자들이 이렇게까지 남자의 대접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제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어릴 때 아빠한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남자한테서 한 여자로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인간일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줄 남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빠겠죠. 이제 아빠가 안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남자, 양육자가 되실 수 있고, 근데 그 아빠한테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런 좋은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당연히 한 남자의 온전한 사랑을 영원히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지는 거죠. 남자친구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남자가 여자한테 쓰는 돈은 남자의 사랑에 비례한다던데 얘는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게 아닐까?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다 여자한테 돈 엄청 많이 쓰던데 왜 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고가의 가방을 그냥 공짜로 갖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비싼 선물들을 남자친구한테 요구하면서 이게 진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자기도 인지 못하는 속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심리도 있겠죠.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애가 왜 나한테 접근을 하지? 그냥 나 먹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하는 실수, 밀당을 하기 시작해요. 아, 얘가 나를 어디까지 붙잡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러면서 바쁜 척을 한다거나 마음이 딴 데 있는 척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자분들이 계속 어떤 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심 없는 척 해서 그 남자의 관심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나를 진짜 그 정도로 좋아할 리는 없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랑 결혼까지 생각할 리는 없잖아? 내가 이 남자한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궁금하고 끊임없이 의심이 돼서 자꾸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어디까지 이 남자가 받아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모든 행동 약식들은 어린 아기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해보는 실험이에요. 이 부모님이 나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돈을 쓰고 어디까지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아이는 그게 계속 궁금해서 자꾸만 자기 부모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걸 어리광 부린다고 표현을 하죠. 혹은 응석. 응석이라는 말의 뜻은 어른이 귀여워해주는 것을 믿고 버릇없이 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광, 응석을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 3년 동안 그걸 다 받아주시게 되면 아기들은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 체득이 돼요.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안 남아도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그런 무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메커니즘 생성 과정에서 저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은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쉽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외벌이도 많았고 그래서 엄마가 돈이 없으면 자신의 시간이라도 갈아 넣어서 자신의 사랑을 아들에게 증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자애들은 아빠의 사랑을 확인 못 받은 케이스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 정도의 돈을 쓸 가치는 없나 보다. 나는 그 정도로 아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없나 보다. 이런 무의식이 생성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동성 부모님한테서는 인정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이성 부모님한테서는 애정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그런 애정 결핍이 남자들보다는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성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서 남자친구한테 자꾸만 쓸데없이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친구한테 1년 동안 특별히 시비만 안 걸어도 결혼까지 꼴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솔직히 이게 그냥 들어보면 되게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의 성공률이 높아져. 팔자가 바뀌어. 너무 쉽지? 완전 개꿀이죠. 근데 이 쉬운 걸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할 수가 없다. 어릴 때 아빠한테 못 부려본 응석이 결국에는 성인이 돼서 남자친구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행동 메커니즘이 왜 자꾸만 발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도 결국에는 1년 안에 대판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을 떠나보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불안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냐? 제가 생각하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남자친구의 키, 외모, 돈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편해. 이거를 한 번쯤은 포기를 해서 남자친구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녀님, 저는 그래도 어릴 때 고스펙 남자친구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옛날 얘기야. 남자애들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 남자친구들도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자기 예쁜 전 여친들한테 들들 볶이고 닦이면서 다 PTS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줍니다. 결국에는 걔랑도 깨졌잖아요. 왜 깨졌겠어요? 그 남자친구를 들들 볶았으니까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 다음 여자친구한테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에 진입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키, 외모, 돈 이 3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시고 그냥 대접받는 인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언니,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포기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셔도 여러분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게 더 늦어지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린 게 고스펙 남자한테서 대접까지 받고 싶으면 여러분한테서 그 남자친구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강점의 예시들 중에 마지막에 분위기를 읽거나 주도하는 능력, 혹은 어휘력, 혹은 기분을 항상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남자친구보다 높을 때 여러분은 그 남자한테서 대접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스펙 남자는 그 고스펙을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낮 시간 동안 일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트레스 관리가 약점이에요. 이거를 보완해줄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보면서 아,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 아,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바라는 것 없이 늘 감사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여자친구의 희소성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결혼까지 꼴이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시들 중에 어휘력은 사실 긍정 어휘력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 정도면 다행이네 라고 말해주는 여자친구가 되어줘 보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고민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무뚝뚝해서 애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댓글로도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전 영상에서 남자친구한테 뭔가 특별히 요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모국어 리스닝만 1년 넘게 해요. 그 다음에 서서히 모국어 스피킹을 시작하고 프리토킹은 정말 빠르면 만 2년, 늦으면 만 3년에 돼서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우리의 이 입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리스닝, 그리고 리딩, 책 읽기 이거를 1년 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애정 표현, 스피킹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애정 표현, 리스닝이 없었거나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귀에 퍼붓는 수준으로 리스닝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스피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언어 발화라고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붙잡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빨리 이런 식으로 백날 말해봐야 1년 넘게 사랑해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줘야지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듣고 싶은 특정 언어가 있으면 그 말을 그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남자친구한테 계속 해주세요. 뭐 입으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그 남자친구 입에서 바로 뭐가 나오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친구 머리에 쌓이면 결국에는 그게 밀려서 남자친구 입 밖으로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언젠가는 나와.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여러분이 먼저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남자친구한테 지고 있다.
내가 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여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랑해, 고마워가 그냥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런 손익 계산 없이 그 말들이 되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내가 먼저 한다고 해서 내가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무뚝뚝하면 이 친구가 어릴 때 집에서 그런 말을 못 배웠구나. 이 어휘에 대한 리스닝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계속 이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적재적소에서 꾸준히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여자애들은 어릴 때 동성 친구들끼리 사랑해, 고마워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남자애들끼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그런 애정 표현 어휘에 리스닝, 리딩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계속 스피킹을 요구해봤자 오히려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때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달 깔짝 리스닝 시켜놓고 막 친구들 앞에 나가가지고 영어로 말하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몇 달 깔짝 책 읽기, 리딩 시켜놓고는 영어로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이런 걸 매일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첫 번째는 남자친구한테 듣고 싶은 특정 언어, 특정 대접이 있으면 그걸 아무 요구 없이 내가 먼저 적재적소에 남자친구한테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언니 그렇게 잘해줘서 제가 차이면 어떡해요? 실제로는 잘해줘서 차이는 것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이렇게 요구해서 차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좀 잘해주고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시비를 걸다 보니까 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순수하게 내가 잘해주기만 했는데 차이인 거면은 그 남자의 지능과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니까 그냥 미련을 버리시고 깨끗하게 인연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한테 필요 이상의 대접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고질병은 여러분이 어릴 때 아빠한테 실컷 어리광 부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거는 한 번쯤 여러분이 한을 풀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좋다고 달겨드는 남자들 중에서 정상적인 남자분이랑 한 번쯤 길게 사귀어보세요. 실컷 대접받는 연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는 연애가 더 잘 맞는지 혹은 나보다 고스펙 남자와의 연애가 더 잘 맞는 건지 이 둘 중에 뭐가 더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고스펙 남자한테 대접까지 잘 받으려면 기분 조절 능력이 좋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 남자보다 긍정 어휘를 훨씬 더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긍정 어휘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닝 혹은 독서, 필사 같은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책 카네기의 말 1편, 2편 이거 두 권 다 초보자들도 되게 읽기 쉬운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소리내서 읽거나 읽으면서 적거나 혹은 그냥 여러분 눈으로 3번, 4번, 5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발화될 수 있도록 리스닝, 리딩, 라이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자친구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피킹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고 긍정적인 여자를 똑똑한 남자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요즘에 저의 이 대사들을 진짜 무의식에 심어 넣으시려고 저의 영상들을 평소에 그냥 생활 소음처럼 늘 틀어놓는다는 여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상형과의 교제 혹은 이상형과의 결혼까지 도달하신 분들이 이제는 정말 꽤 많아지셨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인스타 DM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께서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긍정 어휘를 많이 배우지 못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꾸준히 읽고 쓰고 듣는 것을 매일 하시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남편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똑똑한 남자들은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내 2세를 위한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돼요. 저는 앞으로도 많은 설탕이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살 봐.